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달리는 자연인을 진행하는 실버피아 발행인 강세호입니다. 유튜브 라이브 방송 달리는 자연인은 정치와 무관한 자연인이 자동차로 전국을 돌면서 아름다운 풍경을 차량에 탑재된 VR 카메라를 이용해서 실시간 촬영하고 현재 나라의 핵심 이슈를 논평하는 시사 프로그램입니다. 이 방송은 달리는 장규왕이라는 이름으로 2016년부터 시작되어 지금까지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나라의 정세가 하도 하수상하여 이번 8월 1일부터 달리는 자연인으로 전환해서 국내외 시사와 정치적 이슈를 다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참 오늘 무더웠죠? 이 무더운 여름에 여러분들의 열기를 식혀드리기 위해서 이번에 자연인은 시원한 동해 바닷가를 달리면서 방송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춘천 가도를 거쳐서 동해안을 쭉 달려보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며칠 전부터 숨이 막힐 정도의 더위가 계속되는 중에 정치적, 경제적, 안보적인 측면에 이 안 좋은 소식만, 암울한 소식만 들려옵니다. 최근 3번이나 연달아 발생한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일본의 핵심 물자 수출 제한 결정, 화이트리스트 관련된 것 잘 아시고 계시죠? 그리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담화문 발표, 이런 것도 있었죠, 오늘. 그리고 러시아와 중국 군용기의 영토 침범, 북한 목선의 해안까지 침투한 것, 이러한 극한 정세로 인한 주가 하락과 달러가 굉장히 또 올랐죠. 달러가 굉장히 올라 1200원을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이런 수많은 일들이 홍수처럼 밀려오고 있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은 본래 자신이 속한 파당의 이념과 목표를 위해서 결코 양보하지 않고 싸우지만 정치와 관계없는 일반 국민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정을 책임지는 대통령과 여당은 이제는 더 이상 생존하기 어려운 국민들은 결코 안중에 없는 것인가요? 그래서 아마 대통령의 탄핵이라는 말들이 살살 흘러나오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 어떤 기독교 단체 목사님이 대통령을 탄핵하자고 하여 문제가 된 적이 있었죠.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을 때도 아마 입장이 비슷한 것 같았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이런 음성이 들립니다. 국정농단으로 헌법 수호의 의지가 없기 때문에 대통령 박근혜를 탄핵한다. 아직도 기회 생생한 당시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의 판결문 낭독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현 대통령도 나라를 이렇게 망쳐놓은 국정농단으로 헌법 수호 의지가 없다면 박근혜 대통령처럼 탄핵 대상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논리적이지 않은 감정적으로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다는 말을 절대 하지 말고 먼저 명확한 근거와 증빙을 가지고 논의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헌을 좀 찾아봤습니다. 문헌을 찾아보니까 그 첫 번째 증빙이 될 수 있는 것은 국회에서 있었던 문 대통령의 취임 선서와 다시 취임사와 같은 발언 내용을 볼 필요가 있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 내용을 한번 제가 공개를 해드리죠. 이미 다 아시는 내용이고 여러 리더들이 하신 말씀입니다만 명예훼손이라든지 그런 것도 제가 하도 검찰에 고발을 많이 당해봐서
그런 걸 조심하기 때문에 특별히 대통령의 이름을 거론하지 않고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옛날 어느 나라에 M이라는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뭐 M이라고 했죠.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그 대통령은 국회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다음과 같이 선서했습니다. 취임선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며 대통령으로서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자, 지금 이제 3년째가 됐는데 여러분들이 이 취임 선서를 대통령 M이라는 분이 이것을 지켰습니까? 이것을 지켰다면 뭐 잘하신 대통령이 될 거고, 이것을 결코 지키지 않았다면 위증을 하신 것입니다. 국민을 향해서 거짓말을 하신 거죠. 그 죄가 바로 탄핵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 내용을 한번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죠. 대통령으로 취임한 지 이제 3년째이죠. 국민들은 대통령 M이 헌법을 준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않는다라고 말하지 않고 않는 것처럼 하지 않는다고 표현한 그 내용을 잘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는 헌법에 보장된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게을리했고 시장경제 원칙을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삼권분립의 존엄함을 무시하고 지난 정권의 대법원장이나 국무위원들조차 적폐 세력이라는 이유로 잡아가뒀을 뿐 아니라 법을 지키겠다는 기본적 준수의식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차례 자신이 말하면 모두 법인 것처럼 얘기하고 자신이 하면 로망스고 남이 한 것은 불륜으로 하는 내로남불의 의식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국민들이 대통령 M이 국가를 보위하고 있다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일본 식민통치 이후 둘로 분단된 나라에서 수백만의 국민과 참전국 16개 나라의 병사들이 죽는 전쟁을 경험하고 그 수십 년 동안 야만적인 침략 행위를 저지른 나라, 그리고 지금은 핵과 미사일로 국가 안보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 M은 국가를 수호하는 장병들의 기강을 해이시키고 장병의 수를 줄이든지 하는 희귀한 전대미문의 전략을 통해서 국방력을 스스로 감소시키고 적국의 핵공격 위협을 더욱 가중시키므로 국가 보위하고는 거리가 먼 안보 불안을 부추기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 M은 해방 이후 모든 정권이 수호하기 위해 노력해온 자유민주적인 통일보다는 우리 국방력과 국가 소유주를 스스로 약화시킨 후 연방제 등 적화 통일을 수월하게 하는 일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 일례로 대통령 M은 지금 다른 적국의 군인들이 배를 타고 우리 영토로 넘어와도 아무런 제재나 삑소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국가적 안보망을 파괴한 것입니다. 상대 적국이 미사일을 쏘아서 위협해도 아무런 항변이나 대책을 강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추해서 해석하기는 상대 적국의 우두머리가 대통령 M을 구체적으로 비하하고 욕을 해도 아무런 응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대 적국 우두머리의 비위를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일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게 주변 러시아와 중국 군용기가 우리 영토를 침범했는데도 아무런 대응조차 하지 못하고, 또 대통령 M 정부의 참모들은 러시아와 중국 정부가 사과했다고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 거짓말은 하루가 지나지 않아서 탄로가 났죠. 공식적으로 자신들의 군용기는 대통령 M 국가의 영토를 침범하지 않았다고 오리발을 내밀었지 않습니까? 그 뒤로도 그렇게 그 나라들이 오리발 내밀게 되면 대통령 M은 당연히 그러한 영토 침범 행위에 대해서 항의를 하고 조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통령 M은 영토를 침범한 다른 나라의 군용기에 대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애꿎은 휴가를 가느니, 휴가를 취소하느니, 지금도 휴가 다니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게 중요한 시기에, 그리고 일본이 지금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도 정신을 못 차리고 계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 이러고도 대통령 M이 국가를 보위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음으로 국민들은 대통령 M이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는 촛불혁명으로 정권을 찬탈했다고 스스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는 전국 각지에서 고른 지지로 자신을 대통령으로 선택해준 유권자 국민에게 감사의 뜻을 표시하고, 자신을 지지하지 않았던 국민도 모두 섬기겠다고 취임사에서 다짐했습니다. 대통령 M의 취임사에서 유명한 말이 있었죠. 많은 분들이 인용을 하는데, 국민 여러분,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대통령 M과 더불어민주당 정부에서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라고 말한 것을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시죠? 그렇지만 취임 3년째 대통령 M의 행적은 어땠습니까? 자신을 지지하지 않았던 국민도 과연 모두 섬겼습니까? 네, 아닙니다. 그는 자신이 촛불혁명이라고 불리우는 집권을 도운 민주노총과 주사파 등 좌파 세력을 위한 일들만 열심히 했습니다. 지금까지도 적국으로 되어 있는 나라를 돕고 있는 소위 용공 주사파 리더들이 대통령의 집무실을 둘러싸고 있고 비서실장에 임명하기도 했습니다. 대부분 용공 주사파 리더들이 수석 비서관 및 국무위원, 행정관들로 대통령궁을 채운 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촛불혁명에 공이 있다고 주장하는 민주노총이 빛을 받기 위해, 대통령 M으로부터 빛을 받기 위해 갖은 행패를 부렸죠. 파괴적인 무력 시위를 해도 어떤 처벌도 대통령 M 정부는 하지 못하였습니다. 대통령 M은 노동자만을 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선언하고 2년 안에 근 20% 이상의 최저임금을 인상했습니다. 이런 기습적인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줄도산을 하고 나라 경제는 엉망진창으로 망가지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M은 소득 위주 경제, 소득 주도 경제를 계속 부르짖고 있고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곳을, 모르는 곳을 가기 위해서 내비를 틀어놓고 가죠. 그래서 우리가 좌표를 지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참 가다 보니까 그 좌표가 틀린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비에서 좌표가 틀린데도 계속 그곳으로 가야 됩니까? 좌표를 지정해서 올바른 곳으로 수정해야 되죠. 그게 경제고 그게 국정입니다. 대통령 M이 말한 대로 여러분, 차별 없는 세상이 만들어졌습니까? 대통령 M과 좌파 여당의 정부에서 기회는 평등했습니까? 자신들의 야당 시절에 그렇게 준수하자고 외치고 싸웠던 국무위원, 즉 장관 청문회에서
청문회 위원들의 청문 보소가 채택하지 않은 채 임명된 위인들이 16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러면 장관 청문회를 채택하지 않은 게 아무런 근거가 없고 이유가 없습니까? 다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로 좌파 경향의 활동을 한 자들이 국무위원들이 임명되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대통령 M의 정부와 과정은 공정했습니까? 네, 아닙니다. 자신들의 입장에 반대하는 모든 사람들을 적폐세로 몰아넣었죠. 그리고 감옥에 가두었죠. 전 정권의 대법원장조차도 감옥에 보탰죠. 뭐 박근혜 대통령이나 이명박 대통령을 감옥에 보낸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요. 자신의 생각과 다른 사람들을 친일파로 몰더니 급기야는 이미 오래전에 마무리된 강제징용 보상과 관련해서 대법원에서 이루어진 개인 피해보상 판결을 이유로 일본과 발생한 분쟁을 이미 한 8개월 전에 생겼던 분쟁을 수도 없이 문제가 나왔죠. 조기 진화하지 못하고 급기야는 일본과 백색 국가, 화이트 네이션, 화이트 컨트리 배제 조치와 같은 경제 전쟁을 일으키는 빌미를 주어서 유수기업, 중소기업, 모든 기업이 생존을 어렵게 받고 국민의 민생이 파괴되는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자, 일본이 더한 말을 했죠. 다음은 금융위기가 온다. 다음은 금융에 대한 제재다. 그럼 우리는 IMF와 같은 위기를 다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대통령 M은 문제의 본질을 이야기하는 세력을 다시 친일파로 몰아 신적폐 세력으로 제거하려고 합니다. M 대통령을 보좌한다고 회자되는 그 여당의 연구원의 젊은 원장은 전체 여당 의원들에게 일본과의 경제전쟁을 내년도 총선까지 연장해서 다시 집권을 할 수 있는 도구로 삼자는 보고서를 전체 국회의원들에 돌리게 돼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의 결과는 과연 정의롭습니까? 과연 정의롭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이런 긴 이야기의 결론은 대통령 M은 취임 선서에서 서약한 어떤 것도 지키지 않았다고 사료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대통령 M은 헌법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국가를 보위하지 못하였으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 문화의 창달에 어떤 노력도 기울이지 못함으로써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말은 앞에 대통령이 준수한 대통령의 그 국회에서 그 서약한 것을 취임 선서의 것을 지금 시점에서 3년째인 시점에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본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대통령 M은 헌법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국가를 보유하지 못하였으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 문화의 창달에 어떤 노력도 기울이지 못함으로써 대통령으로서 직책을 성실히 수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대통령 당선과 취임은 대통령 선거 시절에 후보 M의 국정 철학과 신념 등이 반영되어 선거 결과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후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고 헌법에 보장된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그럼으로써 헌법을 위반했고 주적인 나라, 주적인 북한을 위해 용공행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용공행위에 매진해가지고 국가 보위를 게을리한 점, 옛날 용어로 말하면 간첩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이 정권이 바뀌게 되면 대통령 M과 그 좌파 용공 세력들을
공공정책시민감시단에서는 모두 간첩으로 신고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께서 좀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주적국가의 미사일 발사 등 국가 위협에 대한 어떤 대응도 하지 않은 채 지금은 애꿎은 일본을 주적으로 반일 운동을 하고 있고, 그런 행적으로 우리 대통령 M이 근거를 제공했다고 하면 모두 반일로 옵니다. 그런 말만 하게 되면.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국가 경제를 붕괴시키고 있는 점들을 들어 탄핵을 논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의향을 믿습니다. 한마디로 정의하면 주사파 등의 국정농단과,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 등의 국정농단이라고 그랬죠. 용공 주사파 등의 국정농단과 대통령 M의 헌법 수호 의지가 없기 때문에 대통령 M을 탄핵한다. 어디서 듣던 말이죠.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유에 국정농단과 대통령의 헌법 수호 의지가 없기 때문에 대통령 박근혜를 탄핵한다. 이제 그 용어를 다시 바꿔본 거죠. 대통령 M에게. 헌법재판소에서 우리한테 들려줘야 될 판결문이지만 이미 상권분립 정신을 어기고 좌파 재판관들로 채운 헌법재판소에서 과연 나올 수 있는 말이 아닐 수도 있어 일반 서민인 자연인의 마음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오늘 달리는 자연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